여러분 반갑습니다. 장 팀장입니다. 자, 오늘 하루 시장 이제 보시느라 너무나도 좀 수고하셨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겠고, 오늘 하루는 사실 여러분들께서도 좀 지치시고 힘드셨던 하루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스피가 마이너스 1.61% 하락했고 코스닥이 마이너스 1.27% 하락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시장 하락하는 거 하루 이틀 보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 자체가 조금 더 지치고 힘들었던 이유는 어제 시장과는 상당히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줬고, 시장이 지금 하루하루 계속해서 널뛰기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더욱더 지치고 힘드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장이 이렇게 널뛰기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바로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지금 난항을 겪고 있다라는 이유입니다. 이란이 미국한테 제시를 했죠. 모든 제재 해제 등 10가지 조건을 미국한테 전달을 했는데 미국이 이거를 거부하면서 지금 파키스탄 대면 협상의 결렬 가능성도 상존한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시장 심리가 양분이 됐습니다. 자, 어떻게 양분이 됐냐? 협상 타결 기대감과 결렬에 따른 전쟁 재개 공포가 공존해요. 그러니까 협상이 될 것이다 라는 이 심리가 있고, vs 다시 전쟁이 재개될 것이다 라는 이 공포가 공존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장에서 방산주가 또 상한가를 갔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재건주가 또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현대건설 상한가 가는 거 보면서 오늘 시초가 공략해보자 라고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자,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에 주말 사이에 진행될 이 중동 협상 결과에 따라서 월요일에 시초가 변동성이 극심할 수 있다라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먼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과도한 추경 매수는 자제를 해야 된다라고도 덧붙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탑3 종목을 좀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종목들 좀 리뷰를 빠르게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종목은 강스템 바이오텍이에요. 오늘 강스템 바이오텍 어떤 흐름을 보여줬냐라고 이렇게 보시면 오늘 시가를 0.77% 상승 시작했다가 저가는 마이너스 3.87%까지 찍어줬습니다. 그런데 종가를 보시면 마이너스 0.93% 3,200원으로 종가를 형성해줬고, 분봉에서 한번 보신다라고 했을 때 어제 종가가 여기에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 어제 종가가 여기서 형성이 됐고, 제가 이 강스템 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돌파 매매로서 좀 접근을 해보자 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에 오늘 시초가로 어떻게 됐냐, 이렇게 위에서 시작을 했다가 쭉 늘려줬어요. 오후장까지 쭉 늘렸다가 결국에 지금 장 끝나기 전에는 다시 한번 살포시 이렇게 반동 흐름을 보여주면서 3,200원에 주가를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현대건설이고요. 자,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 시초가 공략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시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종가 마이너스 4.12%로 18만 1,600원대 주가를 형성시켰는데, 오늘 가장 좀 제가 이 현대건설 차트에서 가장 중요하게 본 부분이 뭐냐면 여기 캔들이거든요. 거래량 나오면서 여기 윗꼬리 고가를 제일 높였던 캔들인데 이 캔들의 고가를 딱 찍어줬었어요. 자, 이 고가가 얼마냐면 17만 6,900원입니다. 17만 6,900원인데 여기 보시면 저가를 17만 7,200원대, 그러니까 7만 6천원대까지 안아줬죠. 안아주고 17만 7천원 찍어주고 밑꼬리 달면서 18만 1,700원대 주가를 안착시켜주면서 그래도 위험한 고비는 한 차례 좀 넘겼다라고 좀 생각을 했고, 그리고 지금 건설주 중에서 대장주가 누구냐? 대우건설이요.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오늘 시가가 당연히 여기서 시작을 했겠죠. 시가가 여긴데 어제 상한가 갔다가 시가를 마이너스 4.66% 21,500원대 시작을 해서 고가를 또 8.2%까지 찍어줬지만 종가는 3.55%. 그러니까 이 대장주가 그래도 아직 이 섹터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좀 시간을 가지면서 좀 지켜보자, 이렇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유니테스트고요.
유닛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시장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16,570원대 좀 돌파할 때 우리가 돌파 매매로서 들어가 보자 요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일단 분봉에서 한번 보시게 된다라 했을 때 제가 이 유닛 테스트 박스권을 요렇게 쳐 드렸죠. 자, 여기서 지금 얘가 여기 지지받고 지지받고 그리고 또 여기 지지 지지. 근데 이 구간대를 어떻게 되냐? 이 구간대 저항 맞고 있다. 자, 그래서 여기 구간 이 박스권 윗구간이 16,570원대인데 여기를 돌파할 때 들어가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 첫 번째 캔들이 여기입니다. 보시면 윗꼬리 달고 어떻게 해요? 주가가 쭉 밀렸죠. 그래서 아마 여기서 첫 번째로 돌파 매매로서 매수 접근해 보신 분들 좀 있으실 텐데 지금 시장이 안 좋잖아요. 그렇죠? 시장이 안 좋은 변수에 따라서 지금 주가 쭉 밀린 건데 여기가 지금 좀 매수가가 저는 높다라고도 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박스권 내에 있죠. 이 하단 부근에서 우리 지금 매수하신 분들, 이 유닛 테스트를 매수하신 분들께서는 2차 매수 한번 좀 접근하셔가지고 평단가 낮춰서 이 박스권 중단 정도, 이 박스권 중단 정도의 가격대에 매수가 좀 유지를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는 이 박스권 하단 부근이 깨지느냐, 자 어디냐 바로 요 부근대죠. 여기 지지를 받쳐주는 이 부근대가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지켜보셔야 되는 거고 만약에 여기를 지켜주고 다시 한번 반등 흐름 오면요 이 박스권 하단 부근에서 2차 매수 진행하셔가지고 좀 평단가를 좀 낮춰가자 이렇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스권 하단 가격이 얼마냐면 15,260원대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유닛 테스트 박스권 하단 부근 15,260원대 좀 메모를 해두셔라 이렇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휴비스고요. 휴비스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된다라고 했을 때 오늘 종가 마이너스 3.52% 하락하면서 3,155원대 주가를 안착시켰는데 일단 분봉에서 한번 보시게 된다라 했을 때 좀 이렇게 가깝게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우리가 원하는 가격대를 지금 어제도 이렇게 터치해줬고 오늘 두 번째로 또 터치를 해줬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 밀리면서 얘도 쭉 밀렸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제가 여기 검은색 선 이렇게 선을 그어놨죠. 이 가격대가 얼마냐면 3,080원대요. 그러니까 휴비스는 만약에 3,080원대를 지켜준다. 이러면 홀딩을 하면서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만약에 3,080원대를 깨트리고 이탈시킨다. 얘를 이탈시킨다라고 하면은 손절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과감히 좀 자르고 가자 이렇게 이야기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내일 시장에서 휴비스가 3,080원이 깨지는지 아니면 이 3,080원대를 지켜주는지 이 부분을 중요하게 좀 체크하셔라 이렇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셀바스 AI고요. 셀바스 AI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가 1.18%, 고가는 5.4%까지 좀 찍어줬어요. 근데 분봉에서 얘를 한번 보시게 된다라 했을 때 우리가 항상 원하는 타점이 어디입니까? 이 무릉덩이 저점 라인대죠. 이 저점 라인대 어제부터 아마 우리가 여기 매수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오늘 이 상한가 라인도 돌파를 해줬는데 무릉덩이 저점에서 오늘 이렇게 딱 선을 그어봤을 때 몇 퍼센트 정도의 수익권이 나와줬냐? 보시면 12.4%의 수익권이 충분히 나와준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셀바스 AI 같은 경우에도 10% 넘는 수익권이 나와줬기 때문에 4월 성공 종목에 이름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하나시스템이고요.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저점을 높여주면서 또 한 번 어떻게 되냐? 5일선과 21선을 지금 돌파해주면서 오늘 주가 13만 5,700원대 주가 안착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일단 여기 지지와 저항 구간이 심한 이 라인대라서 얘는 차라리 이 지지 저항대를 돌파하는 순간 14만 1,600원대 라인 돌파하는 흐름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격대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나시스템 대응해 보셔라 이렇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삼성중공업이고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수했던 날이 요 날이죠. 요 날에 매수를 했고 그 뒤로부터 계속 영차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고 결국에 우리가 원하는 이 박스권 상단 부분까지 오는지 안 오는지 좀
그 흐름만 좀 지켜보자. 이렇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대주전자재료고요.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에는 또 그냥 지금 최근에 여기 저점이 보시면 11만 1,900원대요. 종가 기준으로. 근데 그 뒤로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음봉을 맞았지만 오늘 보시면 시가 2.54% 시작했다가 종가는 마이너스 9.3% 하락 마감했어요. 그런데 보시면 계속해서 저점을 어떻게 돼요? 다시금 높여가고 있다. 그리고 제가 얘는 말씀드렸죠. 어디서 추매를 하더라도 어디서 추매를 해야 되냐? 딱 선을 이렇게 라인, 가격대 라인까지 다 말씀드렸어요. 그죠? 어디 라인대입니까? 자, 여기 10만 9,577원부터 10만 2,569원대. 이 라인대 들어와야지 좀 추매를 해볼까 말까지 현재 구간대에서는 어줍지 않게 추매를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은 삼진 L&D고요. 삼진 L&D 같은 경우에는 오늘 고가 8.8%까지 찍어주고 종가는 또 상승분을 다 반납하면서 마이너스 0.37%로 끝났다. 근데 일봉상에서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도 5일선을 타고 가고 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이때 보시면 이렇게 하락했다가 여기서 횡보할 때 5일선을 못 탔어요. 이때부터 5일선 탔거든요. 이렇게 윗골이 딱 다는 이날. 이때부터 5일선 위로 주가를 끌어올렸고 분봉에서도 보시면 요때 아마 우리가 첫 번째로 매수 들어갔을 거고 오늘도 기회를 이렇게 줬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쭉 올렸다가 빼고 쭉 올렸다가 빼고 쭉 올렸다가 빼는 이유. 저는 이게 세력의 매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손절할 필요 전혀 없다라고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은 금양 그린파워입니다. 자, 이 금양 그린파워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보시게 된다 했을 때 지금 오늘도 하락 마감했어요. 그러면서 주가 14,900원대 안착했고 이미 이때부터 해서 어떻게 보면은 5일선과 21선이 지금 데드 크로스가 났어요. 그쵸? 근데 제가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주봉상에서 내일 이 캔들이죠. 자, 오늘이 여러분들 목요일이에요. 내일이 뭡니까? 금요일이죠. 그러면 내일 금요일 종가가 끝나면 이 캔들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근데 이 완성된 캔들에서 여기 가깝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검은색 선이 있죠. 이 검은색 선이 일목균형표 기준선인데 이 기준선을 이탈시킨다 라고 했을 때는 이 금양그린파워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좀 자르고 가야 되는 종목이 맞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데 당연히 내일도 중요하지만 월요일까지도 한번은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라고 좀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자, 왜냐면 이 캔들을 보세요. 이 캔들에서도 시초가는 이 캔들의 시초가 어디요? 여기죠. 근데 일목균형표를 여기서 이탈시켰다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얘네 캔들의 첫봉, 첫 시가가 어디냐? 3월 30일이에요. 그럼 일봉에서 돌아와서 3월 30일 이 캔들에서 고가 21.54%까지 찍어줘요. 그러니까 한 방에 20% 넘는 상승이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한마디로 개미를 확실히 털었다. 그렇죠? 이 세력들 입장에서 개미를 확 털고 이 월요일날 어떻게 되냐? 쭉 주가를 올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금요일날 만약에 이 금양그린파워의 주봉 캔들이 이 일목균형표 기준선을 이렇게 이탈시키면서 마감할 수도 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월요일날 시장에서 또 이 금양그린파워가 어떤 흐름을 보여주는지 얘를 돌린다. 이 일목균형표를 돌리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홀딩입니다. 가져가도 되는 거고요. 만약에 월요일 시장에서도 얘를 쭉 빼고 일목균형표 이탈시킨다. 그러면 그때는 자르자. 이렇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은 펄어비스고요. 자, 이 펄어비스도 사실 금양그린파워랑 좀 비슷한 흐름으로 지켜보긴 해야 돼요. 보시면 얘도 이때부터 시작해서 5일선, 21선을 전부 다 지금 이탈시키고 현재 주가 56,200원대 그리고 여기 61선대까지 지금 주가를 좀 가깝게 안착을 시켰어요. 그리고 주봉에서도 한번 보시게 된다라 했을 때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 볼린저 밴드 상단선 돌파해주고 일목균형표 기준선까지 돌파를 해주니까 주가가 정말 세게 갔어요. 그렇죠? 근데 이번 주에 보면 일봉에서 다시 돌아와서 이번 주에 보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그냥 쭈루루룩 하락을 해버리니까
이게 주봉상에서도 주봉 캔들 입장에서도 지금 어떻게 되냐? 여기까지 왔다. 근데 오늘 지금 그래도 그나마 금양 그린파워보단 나은 건 뭐냐면 볼린저 밴드 상단선은 이탈을 시켰어요. 근데 여기 오늘 그 주가 흐름을 봤을 때 일목균형표 기준선까지도 얘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채워졌었거든요. 그러다가 장 막판에 얘 밑꼬리를 들어 올리면서 지금 이렇게 가깝게 보여드릴게요. 일목균형표 기준선은 또 살리고 있는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는 게 펄어비스다. 그러니까 얘도 금요일 내일 시장 중요하고 월요일 시장까지 우리가 같이 금양그린파워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은 HD현대에너지솔루션이고요. HD현대에너지솔루션은 오늘 좀 주가 흐름 지켜보면서 좀 저는 얘가 아쉬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가 아쉬웠냐라고 하면은 시장이 오늘자 시장이 조금 더 받쳐줬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 친구는 오늘 우리한테 수익을 줄 수 있었던 종목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시장 자체가 좀 방산이나 뭐 다른 좀 테마로 이제 옮겨가다 보니까 사실 이 친구가 좀 소외된 감도 없지 않았고 분봉에서 보시게 된다 했을 때 아쉬웠던 부분이 사실 이거예요. 자, 좀 가깝게 이렇게 보여드리면 종가를 이렇게 어제 종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오늘 캡상승으로 출발을 했어요. 되게 흐름 좋게 만들어서 오늘 좀 다시 한번 파동이 나오나라고 했는데 어떻게 되냐? 결국에 다시 주가가 쭉 밀리면서 16,400원대 이제 주가를 안착시키는 거 보면서 좀 아쉬운 감이 들었는데 이 친구는 손절은 할 필요 없다. 왜냐면 원체 우리한테 좀 너무 친숙한 종목이죠. 우리한테도 3월 달에 HD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수익을 또 줬던 종목이고 얘는 돈이 좀 계속해서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3월 달에 수익 실현했으니까 4월에도 수익 실현할 수 있을 겁니다. 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가 아니라 얘는 주가를 한 번씩 올릴 때마다 어마무시한 돈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2월 달에 얘가 돈이 주가를 끌어올릴 때 들어온 돈이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한 1800억 정도 됐어요. 근데 요때는 얼마가 들어오냐? 갑자기 5천억대가 들어와요. 한 2배가 넘는 돈들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리고 3월 달에도 4,900억대 거래대금 들어와주고 그리고 3월 요때는 보세요. 상한가를 가지는 못했어요. 고가 28% 만들었는데 이때는 1조가 넘게 들어와준다. 그리고 요때도 보시면 거래대금 6천억대. 그러니까 얘가 시총이 막 엄청 높은 건 아닌데 엄청난 돈들이 계속해서 빵빵하게 들어와 주면서 얘가 신고가를 작성해 준 거거든요. 근데 이때도 보세요. 거래 대금이 또 5,900억대가 들어와 주면서 상한가를 만들었어요. 이 상한가를 만들고 여기서 최대 신고가 고점을 만들고 주가가 그냥 끝이 날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게 또 왜 아니냐면 결국에 답은 또 이 돈 속에 있습니다. 영업이익을 보시면 뭐 21년도, 25년도 보시면 뭐 95억, 902억, 107억, 35억, 411억 뭐 널뛰기를 했죠. 그쵸? 근데 26년도서부터 이 컨센서스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널뛰기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3년 연속 우상향하는 이 예상치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 26년도 835억. 근데 27년도 영업이익이 지금 4자릿수로 가고 있습니다. 22년도 때 돈을 잘 벌어서 902억까지 벌었어요. 근데 3자리였죠. 근데 27년도 지금 처음으로 4자릿수 영업이익을 뽑게 생겼습니다. 1085억. 그리고 28년도는 지금 더욱더 난리가 나요. 1400억대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꾸준한 돈벌이가 확보가 되었다라는 게 지금 컨센서스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끝이 나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이 돌파 매매로서 접근하신 분들 일단은 홀딩 하시면서 흐름 좀 지켜보고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아까 영상 도입부에서 말씀드렸죠. 금요일보다도 이번 주말에 있을 지금 미국과 이란의 협상 그걸 보고
월요일 시장에서 우리가 좀 잘 대응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솔직하게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뭡니까? 단타 수익률 몇 %? 아닐 겁니다. 내 돈 100만원, 500만원, 1000만원을 1억으로 만들어줄 진짜 보석 같은 종목 아닙니까? 제가 입이 닳도록 말씀드렸던 SK하이닉스 1년 동안 500% 넘게 상승했습니다. 1000만원 넣었으면 5천만원 된 겁니다. 우리 기술, 이건 660% 터졌습니다. 7.6배입니다. 7.6배. 지금 어떤 생각 드십니까? 그때 살 걸. 왜 나는 못 탔지? 그 후에 계속 반복하실 겁니까? 후회만 하는 사람은 평생 계좌 못 바꿉니다. 그럼 도대체 이런 종목들 어떻게 찾았을까요? 운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답은 딱 하나, 차트 안에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10년 넘게 수없이 깨지고 갈리고 피 흘리면서 겨우 완성한 저만의 VIP 보석 신호. 지금 제 화면 보시면 특정 구간에서 딱 뜨는 신호 보이시죠? 이 신호가 뜨면 그 종목은 이미 세력 매직 끝 폭발 직전 단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수백 % 터진 종목들 전부 이 신호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지금 이 신호가 바닥에서 정확하게 포착된 보석 같은 종목 딱 하나 나왔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모르지만 조만간 시장이 알게 됩니다. 문제는 하나입니다. 이걸 유튜브에 공개하는 순간 개미들 몰려와서 시세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정말 절실한 분들께만 문자로 조용히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보석이라고 딱 두 글자만 보내세요. 비용 100% 무료입니다. 대신 딱 선착순 500분만 받겠습니다. 문자 폭주하면 서버 터져서 더 못 받습니다. 지금 고민하는 1분 사이에 이미 눈치 빠른 분들은 문자 보내고 종목 받아가고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자, 다음은 강원에너지고요. 강원에너지도 오늘 하락 마감했는데 저는 지금 그래도 좋은 건 뭐냐면 결국에 200일선 보세요. 이날 시장 안 좋아서 200일선 그냥 쭉 툼에 나왔죠. 툼에 쭉 나왔고 어제 시장 좋으니까 쭉 올라갔어요. 강원에너지. 근데 오늘도 시장 안 좋으니까 어떻게 돼요? 또 쭉 빠지는데 밑꼬리를 달았죠. 어디서 달았냐? 여기 바로 200일선 지지해주면서 밑꼬리 달고 종가를 13,450원대 유지시켰다. 이 흐름 자체만으로도 저는 오늘 얘는 정말 좀 강원에너지는 선방을 해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제가 얘는 말씀드렸죠. 여기 상한가 라인 때 고점과 저점 라인 때 지금 오늘 여기 이탈을 시켰어요. 근데 이 구간대에서 여러분들 충분히 모아가면 난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왜? 일단 가장 중요한 200일선 라인대를 지켜줬기 때문에. 제가 항상 200일선을 말씀드리죠. 꽉 막힌 하수구다. 이 꽉 막힌 하수구를 돌파를 못하면 주가가 어떻게 된다? 위로 못 갑니다. 위로 못 가고 이렇게 계속해서 고점을 낮추면서 주가가 밑으로 빠지는데 200일선을 돌파하는 순간부터는 어떻게 되냐? 이 부분이 지지가 되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추세를 바꾸고 움직인다. 제가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강원에너지 지금 200일선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200일선 잘 지켜주면서 오늘 주가를 마감해줬기 때문에 얘도 흐름 계속해서 좀 지켜보자. 이렇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BGF 에코머트리얼즈고요. BGF 에코머트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오늘 하락 마감했습니다. 하락 마감했는데 분봉에서 한번 보시게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라인대는 이 무릉덩이 저점 라인대요. 그런데 이 무릉덩이 저점 밑에서 지금 주가가 놀아주고 있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만 넣어두셔라. 이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4월 10일 탑3 종목 바로 이야기 드리도록 할 텐데 첫 번째 종목은 삼성 SDI입니다. 자, 제가 왜 삼성 SDI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냐. 자, 4월에 저희 성공 종목이 뭡니까? LNF 있죠. 그러니까 삼성 SDI랑 지금 LNF랑 이 대형주 애들이 바닥 탈출과 함께 신고가 경신이 지금 나타나주면서 뭘 해주고 있냐? 지수 방어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시장이 널뛰기 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수 방어를 해주는 지금 2차 전지 쪽으로 우리도 돈의 흐름을 좀 옮겨가자라는 느낌으로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오늘 딱
돌파를 해줬어요. 최근에 얘가 여기 보시면 47만 3,500원대 여기 고점 찍어주고 나서 그 뒤로 주가가 어떻게 되냐, 쭉 밀렸다가 이 구간대에서 힘을 다시 모아주고, 자 보세요, 여기 라인대였거든요. 이 라인대에서 힘을 쭉 모아주고 다시 영차 해주면서 어떻게 되냐, 바로 이 라인대를 돌파를 해줬다. 그래서 얘는 지금 이렇게 힘든 시장 속에서도 정말 주가가 잘 올라가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좀 보실 수가 있고, 뭐 내일 당장 바로 매수 아닙니다. 자, 이렇게 잘 가는 친구들, 그리고 LNF도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4월에 수익 실현했던 이 LNF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올라가면서 계속 그냥 하염없이 올라갑니까? 아닙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눌림목이 있고 또 밑꼬리 달고 그러면서 주가가 쭉쭉쭉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삼성 SDI도 마찬가지예요. 내일 당장 급하게 매매할 필요 없이 지금 LNF랑 삼성 SDI가 대장주예요. 그러니까 이 대장주 애들이 뭘 타고 가냐, 5일선을 타고 갑니다. 그래서 얘는 5일선 매매로 우리가 좀 바라보자,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 자, 이 5일선 라인대 가격이 얼마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45만 9,800원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편하게 46만 원대부터는 내가 삼성 SDI를 좀 매수에 들어가 봐야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40만 여기 48만 5천 원 이 가격대 좀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 내일 또 주가 흐름들 보면서 급하게 매매하실 필요는 없고, 5일선 라인대가 한 46만 원대니까 이 라인대 부근에서는 좀 천천히 분할 매수로서 접근해 보셔라, 이렇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FR텍입니다. 자, 제가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무슨 매매로 보자 했어요? 5일선 매매로 접근해서 46만 원대 라인에서 보자라고 말씀드렸고, 이 FR텍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I와는 다르게 11선 매매로 좀 접근해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FR텍을 좀 넓게 이렇게 보시면, 자, 여기서 한 차례 파동 주고 그 뒤로 주가가 그냥 쭉 밀려요. 근데 요번에 다시 한번 200일선 이렇게 돌파해 주면서 상승 하락 상승 하락 다시 상승 하락 그리고 또 한번 상승, 이렇게 만들어냈는데, 요번에 상승 하락 하면서 만들어낼 때 시기가 어디냐, 바로 요 11선과 21선 라인대요. 보세요, 여기 11선, 이 주황선이 11선입니다. 11선, 그리고 이 노란선이 21선인데 여기서 지지받고 슈팅 나와줬고, 이번 두 번째 파동 때는 여기서 11선 때 계속해서 밑꼬리 달면서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주가 끌어올리고, 그리고 요때 보세요, 요때도 11선 이탈하는 척 했다가 다음날 다시 한번 쭉 왔죠. 그러니까 이 FR텍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노려야 되는 타점이 어디냐, 바로 요 11선입니다. 11선에서 1차 매수, 그리고 여기 21선, 이게 2차 매수예요. 근데 제가 오늘 가격대 라인대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자 보세요, 11선 라인대 여기 2,946원. 자, 여러분들 적어두세요. 이 FR텍의 11선 라인 2,946원대와 21선 라인대 어디입니까? 여기죠. 2,696원대. 이거 여러분들 메모를 해두세요. 그래서 우리가 얘는 이 라인대에서만 매수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 종목은 캡스톤 파트너스입니다. 자, 이 캡스톤 파트너스 같은 경우는요, 지금 월봉에서 일단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월봉에서 보시면 신규 상장하고 2,300원까지 저점 찍어주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척하다가 쭉 미끄러지고, 근데 요번에 다시 한번 쭉쭉쭉쭉쭉 주가를 바꾸고 있습니다. 추세를 바꾸고 있어요. 자, 이게 일봉에서 한번 보시면 딱 보이실 텐데 최근에 돈들이 막 들어와요. 3월 27일 날 처음에 상한가를 갔는데 요때 얼마가 들어왔냐면 480억이 들어와요. 거래대금 480억 들어왔고, 월요일 날 보시면 요때 480억 들어왔다 했죠. 4.8억 들어왔는데 480억 들어왔는데 월요일 날 거래대금이 1,390억대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거의 2배에서 2.5배 정도가 막 들어오는 거죠. 돈이 막 쭉 들어와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개미털기를 쫙쫙쫙쫙 해버려요. 그쵸? 개미털기 쫙 해버리고 다시 한번 상한가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돈이 한 580억 들어왔고 이 장대 음봉이지만 윗골이 달린 장대 음봉이지만 이때도 보시면 돈이 얼마가 들어오냐? 1320억대가 들어와요. 자, 근데 이 캡스톤 파트너스는 지금 여러분들만 아셔야 되는데 신용이 너무 꽉 차 있습니다. 신용이. 그래가지고 이거 세력들 입장에서도요. 신용이 이렇게 꽉 차 있으면요. 올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럴 거면은 개미털기를 제대로 쭉 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주가 추이를 바꾸려고 하는 움직임을 나타내 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제가 이렇게 선을 그어놨죠. 이 라인선이 뭐냐. 자, 여기서 보시면 거래량이 제일 많이 들어왔던 게 여기죠. 이 캔들이죠. 이 라인대가 이 캔들의 시가 라인대, 시가 라인대. 그러니까 저는 개미 털기를 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면 이 개미 털기를 하고 어느 라인대에서 어느 맥점에서 들어가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바로 이 돈이 가장 많이 들어왔고 거래량이 가장 많이 터진 이 시가 라인을 지켜주는 흐름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3,860원인데 여러분들 적어두세요. 3,860원대를 우리는 맥점으로 봐야 된다. 이 라인대를, 이 가격대를 지지해줘야 된다. 자, 분봉에서도 한번 보시면 제가 이렇게 선을 그어드렸죠. 보세요. 자, 하루 이틀 돈이 쭉 들어가면서 주가 끌어올려요. 그쵸? 그러면서 개미털기를 쭉 해주는데 다시 한 500억 정도 돈이 들어오면서 장대 항목 만들었을 때, 자, 여기서 또 어느 부분을 지지해줬냐면 보세요. 요 캔들의 고점을 또 지지해주면서 주가 한 차례 이렇게 끌어올려줬고, 요번에도 위에서 좀 놀다가 주가가 쭉 내려오죠. 근데 제가 선을 그어놨죠. 어디? 3,865원대 그리고 3,719원대.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 캡스톤 파트너스를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냐? 3,865원대부터 3,719원대. 그러니까 20원대라고 할게요. 이 라인대에서 여러분들이 승부를 봐야 된다. 만약에 이 3,720원대 라인도 지켜주지 못하고 이탈시킨다? 얘는 시간 오래 걸리죠. 이 라인대는. 왜냐면 이 라인대들이 돈 들이면서 끌어올린 구간대니까. 그래서 제가 이 라인대가 이 캡스톤 파트너스의 맥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당장 얘를 뭐 매매할 필요는 없고요. 관심 종목에만 넣어두시고 이 라인대가 오나 3,865원부터 3,720원대 이 라인을 오는지 안 오는지만 잘 지켜보셔라. 이렇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우리가 삼성 SDI 5일선 매매 그리고 FR텍 11선 매매 그리고 지금 신용이 많이 낀 캡스톤 파트너스까지 세 종목 이렇게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오늘 영상 좋았다라고 하시면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좀 부탁드리겠고 아직도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안 해주신 분들께서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